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허리를 이루고 있는 세대, 바로 50대입니다. 약 950만 명.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이 거대한 인구 집단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청춘은 어땠을까요? 90년대 대학 캠퍼스에는 서태지의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성세대의 문법을 거부하는 그의 음악처럼 그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자유분방함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압구정거리를 누비던 오렌지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도 바로 그때입니다. 그들은 풍요와 개인주의,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세례를 받은 첫 세대였습니다. 그들의 학창시절은 콩나물시루 교실로 기억됩니다. 한 반에 60명, 70명이 빽빽이 들어차 교탁바로 밑에서부터 교실맨 뒤까지 책상이 가득했습니다. 자리가 부족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들어야 했던 시절. 그 많던 친구들은 지금 모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산업화를 이룬 부모 세대의 뒤를 이어 민주화를 성취했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진 세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1997년 대한민국을 덮친 IMF 외환위기는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평생 직장이라는 신화는 무너졌고 명예퇴직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안정적인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이라는 낯선 이름표를 달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희망과 패기, 성취감으로 가득 찼던 인생의 활주로는 예기치 못한 거대한 장애물과 마주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거라 설마 했던 시간들은 어느덧 흘러 은퇴라는 현실적인 문턱 앞에 그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구나. 올해 58배 박정혁 씨. 그는 지난 5개월 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지난 30년간 포스코, 삼성, 대우, 그리고 외국계 기업인 휴레패커드까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중심에서 쉼없이 달려온 IT 전문가입니다. 그의 경력을 증명하는 이력서는 수십 페이지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이력은 이제 더 이상 그의 무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채용 사이트에 40번이 넘게 지원서를 내보지만 서류 전형의 벽조차 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내 경력이 필요한 곳은 없는 걸까? 내가 평생 해왔던 이 사무직 일은 정말 끝난 걸까? 아직 미련이 남아 계속 문을 두드려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초라함.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의 성적표가 자꾸만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좌절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계속해서 찾아 나갈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박정혁 씨처럼 퇴직 후 재취업 시장에 나서는 중장년층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50대 초중반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65세 이상을 정년으로 하고 미국과 영국은 정년이 없으며 일본조차 70세 고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10년 이상 빠른 퇴직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열의 7이지만 그 가장 큰 이유는 생계 때문입니다. 부족한 일자리 앞에서 스스로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72살의 류연수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는 지금 나 홀로 사장입니다. 요리부터 배달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합니다.
치솟는 인건비 때문에 직원을 두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위험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이 위기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유는 40이 넘어 얻은 늦둥이 아들 때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수영 선수를 꿈꾸는 아들은 그의 삶의 이유이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빠가 가르쳐준 말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아들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지난 10년은 그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장모님을 간병하고 아내가 갑상선암 투병을 하는 동안 가족을 돌보느라 제대로 돈을 벌 겨를이 없었습니다.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의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찼습니다. 아들에게 한 번도 새 옷을 사주지 못하고 중고거래로 옷을 사입혔던 기억은 지금도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류연수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의 50대는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5명 중 1명은 부모와 자녀를 모두 돌보는 이중 부양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를 위해 월 평균 164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정작 자신의 소득은 줄어들거나 끊기는 소득 절벽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로 마처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 연령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일해야만 하는 세대. 경기도의 한 타일 기술 학원.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수강생들 속에서 유독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이 눈에 띕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 은행원 등 평생을 사무직으로 살아온 이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올해 65세 임삼규 씨는 이 반의 최고령 수강생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뭔가 보장된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하지만 기술만 제대로 배우면 일거리는 있다고 하니 희망을 가져봅니다. 얼마 전 70세 형님도 여기서 기술을 배워 지금 현장에서 아주 잘하고 계시거든요.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이들의 노력은 눈물겹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124만 원. 하지만 2022년 기준 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고작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서구 복지 선진국들의 경우 노후 소득의 70에서 80%를 공적연금이 책임지지만 우리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엄청난 격차는 결국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소득을 메우기 위해 60대 초반 고용률이 64%에 달하지만 이는 희망에 찬 재취업이 아닌 생계를 위한 강요된 노동에 가깝습니다. 한평생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며 가장 역동적인 시대를 이끌어온 세대. 풍요의 시작과 위기의 한복판을 동시에 겪으며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세대. 이 제100세 시대를 맞아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하는 그들 앞에 우리 사회는 어떤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한 세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미래이며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무거운 질문